안녕하세요. 하얀 동아리 캐릭터 제이입니다. 북미에서 2월 초에 출시한 제품을 매장에서 구매 후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일주일간 꼼꼼하게 사용해보았습니다. 1세대 제품이지만 이제까지 애플이 출시한 제품에서 축적한 애플의 모든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공간 컴퓨팅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와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 제품이기에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품을 찬양하기보단 실제 구매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위주로 솔직한 장단점 영상을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처음 인상적인 부분은 이 패스트루 기능이었습니다. 전면에 있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총 2300만 화소의 2개의 마이크로 OLED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메라로 촬영된 외부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실제 사물의 위치를 만져봤을 때 원근감이나 사물의 비율 등에서 이질감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었어요. 주간이나 밝은 실내에서 큰 불편 없이 이동하거나 실생활을 할 수 있었고 초저녁에 약간 어두운 실내를 조심스럽게 돌아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용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가볍게 본다던가 키보드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가독성은 되었어요. 장시간 착용하고 있을 때 가끔은 비전 프로가 뚫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종종 할 정도였습니다. 1세대 제품치고는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조도 상황에서 주변 환경이 열화되어 보이던가 이미지 안정화를 하면서 잔상이 발생해서 가독성도 떨어지고 눈도 쉽게 피로해졌어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잔떨림은 쉽게 발생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실내 조명이 있는 상황이라면 부분적인 플리커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주변 색온도가 틀어지던가 카메라가 자동으로 주변 밝기를 갑작스럽게 조정해서 주변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비전 프로를 착용한 상황에서 다른 컴퓨터로 동시에 작업을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진 카메라의 해상도나 저조도에서의 성능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아직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노이즈와 실제 눈보다 낮은 해상도로 화면이나 문자를 보고 있으니 눈이 쉽게 피로해졌어요. 이 부분은 다음 세대 제품이 출시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발표한 공식 스펙은 없지만 화각은 대략 100에서 110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빛샘 방지 쿠션의 두께와 얼굴 형태에 따라서 눈과 화면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실제 느끼는 체감 화각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비전 프로의 화각은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는 아주 넓은 편에 속하지는 않으며 150만원대의 파이맥스 8KX가 200도의 시야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00만원대의 제품치고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주변부의 렌즈 테두리가 보였으며 자이즈 렌즈를 부착하면 주변부의 테두리가 조금 더 두드러졌어요. 애플이 강조한 공간 컴퓨팅의 컨셉은 혼합 현실을 넘은 확장 현실에 가장 근접한 제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증강 현실처럼 띄울 수 있다고 애플이 공간 컴퓨팅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애플은 공간적 배열과 공간 음향으로 공간 컴퓨팅의 컨셉을 몰입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컴퓨팅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간적 배열은 별도의 스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시적으로 공간을 인식한 후에 여러 화면을 띄워놓을 수 있었고 사용자가 이동을 해도 각 창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제 공간에 화면이 있는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 대단한 점은 여러 센서를 통해서 스캔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한 후 공간적 배열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기술인데요. 실제 주변의 장애물과의 간섭 상황에 따라서 물체보다 화면이 멀리 있으면 살짝 겹쳐 보이게 화면을 표시하고 화면이 물체보다 앞쪽에 있으면 물체를 완전히 가리게끔 그래픽을 처리해서 화면이 정말 현실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림자도 구현해주고 있어서 현실감을 증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다이나믹 스케일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서 선택한 화면을 멀리 밀거나 끌어당길 때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해줘서 보고 있는 화면의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세심한 사용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공간 음향에도 애플의 공간 컴퓨팅 컨셉을 매끄럽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공간 음향도 함께 반응해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상화면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면 TV 옆에 귀를 대고 있는 것처럼 소리도 더 강조되어 들렸어요. 머리밴드에 위치한 스피커는 에어팟을 연상시키는 모양이고 뭔가 허름한 모양새였지만 성능은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M2와 카메라와 센서의 정보를 처리해주는 R1은 방대하면서 무작위로 들어오는 주변 정보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선별적으로 잘 처리해주는 이번 공간 컴퓨팅의 핵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맥북의 화면을 가상으로 비전 프로 안에서 구현하는 기능은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대형 화면을 사용 또는 휴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00만 화소의 고해상도의 화면을 통해서 보는 가상 모니터 화면은 정말 깔끔했으며 HDR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HDR 가능한 100인치 이상의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500만원 이상의 가격감
값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 화면 공유를 하던가 맥북과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들어간 후에 맥북을 쳐다보면 연결 메뉴가 허공에 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단일 화면만 지원하고 있으며 두 개의 모니터에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가상 화면 공유로 전환하면 열려있던 창들이 하나로 모여진 상태로 가상 화면이 생성되었습니다. 비전 프로로 보고 있는 화면은 페이스타임이나 맥북으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비전 프로가 없는 애플 생태계 안에 있는 사용자들과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회의나 발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비전 프로와 에어팟을 연결한 상황에서 맥북의 화면을 불러와도 소리는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맥북에서 편집을 하면서 여러 자료 화면을 가상 공간에 띄워놓고 작업했을 때 설정 상황에 따라서 비전 프로나 맥북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이패드와는 화면을 공유할 수 없는데요. 맥북이 아닌 더 가벼운 구성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꼭 추가되어야 하는 필수 기능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출시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제품이라서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격대를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변 환경 설정은 앞서 이야기한 확장 현실을 잘 구현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보고 있는 환경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었고 낮과 밤 또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분주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해서 끝내야 하는 작업이 있을 때 노이즈 캔슬링처럼 주변 상황을 시각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함께 사용하면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이 확 올라가면서 보고 있는 화면에 집중이 더욱 잘 되었습니다. 애플 TV나 비전 프로를 지원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영상을 감상할 때 주변 공간을 각 테마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어서 실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고화질의 생생한 가상 환경이 있으니 혼자 극장을 전세낸 느낌이 들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가상의 환경은 공간적 배열의 선상에 있어서 일정 거리를 걸어서 실행했던 지점에서 멀어지면 가상의 경계선을 지나면서 실제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설정의 영역을 비전 프로의 용두를 돌려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전면에만 적용시킨 후에 하단의 키보드나 마우스 또는 책상에 있는 물품들은 비어있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 환경 설정의 기능은 제한된 영역까지만 지원되고 있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드가 실행되었을 때 주변이 완벽하게 차단되게 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사람이나 물체에 즉각 반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치안이 안 좋은 곳에 사용하면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제때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눈의 시선을 포인터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정확도 면에서의 약간 회의적이었지만 실제 사용 시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실제 마우스를 사용할 때 가리킬 곳을 쳐다보면서 동시에 포인터를 움직이는데 이러한 과정을 눈동자의 움직임 추적으로 매끄럽게 구현해낸 것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곳을 신기하게 바로 가리켰고 엄지와 검지로 살짝 꼬집고 띄워주면 클릭과 동일한 기능을 했어요. 두 손을 사용해서 창의 크기도 쉽게 조절했고 구석을 응시하고 있으면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적응한 후에는 확실히 편리했어요. 마우스처럼 손을 자주 움직이지 않고 원하는 곳을 응시한 후에 살짝 꼬집어주는 동작만 해주면 간단한 웹서핑이나 컨텐츠를 감상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꼬집는 모양이 카메라에만 잘 보이면 인식을 잘했기 때문에 편하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도 되었고 상단으로 손을 올려도 엄지와 검지만 잘 보이면 꽤 넓은 각도에서 동작 인식이 가능했어요. 단점은 열려있는 화면 정렬, 화면 전환, 선택적인 화면을 일시적으로 감추기, 화면이 겹쳐있는 상태에서 배열의 순서를 바꾸던가 작업 표시줄이 있어서 뒤에 있는 화면을 바로 선택할 수 없는 점은 여러 창을 띄운 상태에서 조금 불편했어요. 홈화면을 간단한 손동작으로 불러올 수 없는 점, 스팟라이트를 바로 불러올 수 없는 점, 시리 음성 인식률이 떨어지는 점, 갑자기 재부팅이 되거나 동작이 멈추는 등 여러 곳에서 비전 OS의 안정화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출시한 제품이고 OS의 안정화와 추가 기능이 추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한글 언어 지원이나 한글 키보드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긴 하지만 구매 전에 이러한 점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앱들이 호환된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제약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시 보는데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작은 화면을 보는 것보다 눈
눈앞에 크게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점은 정말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사진첩을 볼 때 가상 환경의 배경을 바꾸던가 극장 스크린 크기처럼 확대해서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확대해서 봐야 했던 작은 부분까지 한 번에 크게 볼 수 있어서 같은 영상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애플의 생태계에 있는 사용자는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비전 프로로 바로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야각이 좁아서 주변 테두리가 인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별도로 촬영한 360도 영상의 경우 기본 앱에서는 재생할 수 없다는 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떨드파리 앱이 있었지만 아직은 매끄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영상들은 문제없이 잘 보였지만 직접 촬영한 8K 영상을 틀었을 때 상당히 끊기고 시청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고화질 영상 작업하기엔 어렵고, 작업한 영상을 비전 프로에서 납품 전에 리뷰하는 것도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M3 맥스와 가상 화면에서 연결 후 동일한 영상을 재생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 호불호가 갈릴 부분일 것 같아요. 주문 전에 얼굴 윤곽 및 머리 크기를 대략적으로 스캔하면 크게 오차는 없고 착용 시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N, N+, W, W+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붙으면 앞뒤 두께가 넓어지면서 내부 렌즈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어요. 600g 정도의 무게가 전면에 쏠려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얼굴과 멀어질수록 광대뼈에 가해지는 압박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연속해서 착용하고 있으면 광대뼈 쪽에 깊은 자국도 생기고, 착용 시에는 피부를 밑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 시에 얼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눈두덩이에 살짝 걸쳐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도 어느 정도의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 듀얼밴드를 착용해 보았지만 후드부 쪽의 압박이 더 강해졌고 정수리를 가로질러서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개인적으로는 솔로니트 밴드가 장시간 착용하기엔 편리했어요. 콧등 쪽에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서 사용 중에 하단을 쳐다볼 경우 빛이 들어오는 게 보였었고, 얇은 천이 있어서 들어오는 빛을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빛을 차단시켜주지 않는 점은 구매 전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드파리 제품이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경쟁사 대비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장시간 공간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쉬웠어요. 무게중심 이동 및 더 넓은 화각을 얻기 위해선 빛샘 방지 쿠션을 빼는 우회 방법을 해외에선 제시하고 있지만 눈과 가까워지면 경고가 뜨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검안을 받고 그 처방전을 제출해야 주문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컨택트 렌즈는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눈이 건조해지고 봄철 알러지 기간에는 착용하기 어려워 주문해보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광학회사인 자이츠 렌즈 제품은 중국에서 배송되었고요. 처방전을 입력하고 대략 4일 정도 후에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입력이 되었고, 손 스캔과 렌즈 정렬을 다시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석으로 붙일 수 있었고 자력도 강해서 쉽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부착 후에는 안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N+나 W+ 쿠션으로 변경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컨택트 렌즈 없이 사용해서 편리하긴 했지만 시선 인식률이 살짝 떨어졌어요. 맨눈이나 컨택트 렌즈를 사용할 때보다는 응시하는 곳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하는 등 정밀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렌즈를 부착하고 밝은 화면을 보면 플레어, 고스팅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어요. 눈으로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 화면에서 보여주는 빛의 모양이 렌즈에 맺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영화나 영상에 밝은 화면이 나올 때마다 뿌옇게 생기는 이런 플레어는 이제 애플의 아이덴티티 보험 처리를 받아서 검한 비용은 내진 않았지만 모든 과정에서 든 비용은 검한 비용 90불, 렌즈는 뉴욕 세금 포함 162불 22전으로 하나로 대략 33만 5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눈부신 경험이었습니다. 헤드셋 자체의 무게가 600g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원 공급을 별도의 배터리 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공간 컴퓨팅의 편리성 때문에 1kg이 넘는 무게를 한 번에 머리에 얹고 있는 것은 현대 업무 환경에 이미 지쳐있는 목 디스크엔 좋지 않기에 배터리 팩을 분리한 부분은 좋았습니다. 다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때 걸리적거렸고, 겨울에는 두껍고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지만 여름에 배터리 팩을 둘 곳은 바지 주머니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어차피 이 정도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면 여기에 이더넷 포트를 달던가 USB-C 포트를 달아서 비전 프로에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정원 공급 목적으로만 만들었다는 게 1세대 모델에서 느낀 아쉬움이었으며, 애플이 여기에 아주 약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후 애플 프리미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보였습니다. 2세대 제품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하드웨어에 당연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작업하는 공간이 협소하던가 출장 시에 큰 모니터가 필요한 분, 큰 화면으로 영화 감상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비전 OS가 극 초기 상태임을 감안해도 세심한 부분까지
디자인이 된 점을 미뤄봤을 때 단발성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으며 사용을 하면 할수록 비전 프로가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처럼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 올 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애플이 기존에 없는 기술이나 개념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애플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생태계를 더 공고하게 다져놓고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제품임에는 분명했습니다. 다만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착용감 개선은 사용자의 몰입감 유지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된 디자인이 다음 세대에는 빨리 반영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